국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측은 금융위의 대기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 측은 현 정권이 적폐청산 노름에 산업 발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중기부 장관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비판과 함께 중소기업계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바이오 업종 상장사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하반기 기업 공개 시장에 바이오 업종 기업들의 도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항공권 신용카드 결제액이 눈에 띄게 급증하면서 카드사들이 항공 마일리지 적립카드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가맹 전 결제액에 따라 제휴항공사 마일리지를 최대 3마일까지 적립해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작 후 첫 금융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지난 정부 때 K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 금융위의 대기업 봐주기에 문제를 제기했고 야당 측은 정권의 적폐청산 노름에 산업 발전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에 의원들이 모두 노트북을 덮고 국감을 진행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가 그동안 대기업과 재벌의 편에서 법을 무시해왔다는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K뱅크 주주관 계약서는 KT가 다른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 및 주식 양도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저는 보았고 주주총회 의결 권한인 정관 변경 및 이사 선임 권한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금융위원회가 법을 유린하는 유권 해석으로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과징금과 소득세 중과세를 면하게 해준 것은 삼성 맞춤형 황제 특혜이고요. 노골적인 정정유착 행위이고 중대 범죄 행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가 K뱅크 인가 과정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현행은행법을 무시하고 KT에 특혜를 제공했고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8년 실명 전환 없이 차명 계좌에 돈을 빼갈 수 있도록 잘못된 유권 해석을 해줬다는 겁니다. 잇따른 특혜 의혹에도 차분한 답변을 이어가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 봐주는 공범이라는 여당 의원의 발언에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어떤 근거로 그렇게 삼성의 뒤를 봐준 거라고 하실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자유한국당은 각 주무부처가 정권의 적폐청산 노름에 집중하느라 산업 발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12차례 진행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문재인 정부에서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규제와 적폐청산 등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일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감은 여야 신경전 탓에 첫 질문이 시작되기까지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붙여놓은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이라는 문구에 여당 측이 강한 불쾌감을 보이며 정회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간판 부처로 출발했지만 3개월이 넘도록 장관 임명에 실패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국감이 오늘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 지연 등 정부의 부실한 인사 시스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중소기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대응 방안이 화두였습니다. 중기부 국감 현장을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중기부가 결국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치렀습니다. 장관 임명 난항으로 최수규 차관을 중심으로 답변이 이어졌고 예상대로 의원들은 장관 부재를 꼬집었습니다. 장관조차 없는 국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중기부 장관을 정부 출범하고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공석해놓고 국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완전 비정상 아닙니까? 지금 중소기업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데 이건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좀 할 일을 해서 정상적인 국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의원들은 이에 따른 중기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 대책은 현장감이 결여되어 있다. 정부의 안일한 대책이라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장관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와 대형 유통업체 규제 확대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문제 등이 국감장을 달궜습니다. 장관 부재로 뚜렷한 정책 방향조차 확정되지 않은 중기부. 이른바 개점 휴업 상태에서 열린 중기부 국감이 속빈 국정감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기업 공개 시장에서 바이오 기업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상장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앱클론의 활약에 힘입어 IPO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오 업종 공모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회복되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9월 이후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기업 11곳 중 4곳이 바이오 업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여가 몰렸던 상반기 이후 IPO 시장에서 눈에 띄는 업종이 없었던 가운데 알리코제약, 세종메디칼, 제노레이, 엔지캠 생명과학이 잇따라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면서 바이오 업종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의 경우 올해 예비 심사 청구부터 상장까지 완료한 업체가 앱클론뿐일 만큼 IPO 시장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업종 상장사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자신감을 얻은 바이오 기업들이 IPO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코스닥에 상장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공모가의 50% 이상 올랐습니다. 오늘도 1.76% 오른 63,600원의 장을 마치며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상장한 뒤 자체개발 간암치료제의 임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신라젠과 올해 상장한 앱클론 역시 공모가를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바이오 공모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바이오 업종의 경우 공모주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인기가 오르고 있고 기술 특례 상장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쉬운 상장이 가능해 IPO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2천억 원 이상의 기업가치 평가를 받는 코넥스 대장주 엔지캠 생명과학은 코넥스 코스닥 이전 상장 절차를 활용해 상장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연내 IPO 움직임을 보이는 다른 바이오 기업으로는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오롱그룹 계열의 신약회사 티슈진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선선한 가을을 맞아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면서 카드사들이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강화한 카드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항공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올 들어 처음으로 4천억 원을 돌파한 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항공기 티켓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4,126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기록한 3,625억 원보다 약 14%, 2년 전보다는 약 5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항공권 신용카드 결제 수요가 늘어나자 카드사들이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강화한 카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의 베브5 카드 스카이패스형은 전월 실적 50만 원 이상이면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가맹점에 따라 최대 3마일까지 적립해줍니다. 편의점 커피 업종 등에서는 1,500원당 1.5마일을, 골프장, 호텔, 면세점 등은 1,500원당 3마일을 쌓을 수 있습니다. 롯데카드의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더 드림 롯데카드는 전원 실적과 관계없이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무제한으로 적립해줍니다. 국내 가맹점은 1,000원당 1마일을, 해외 가맹점은 1,000원당 2마일을 적립해주는 식입니다. 이 밖에 삼성카드의 삼성카드의 마일리지 플래티넘은 모든 가맹점에서 1,000원당 대한항공 마일리지 1마일을,
백화점, 주유소, 커피, 편의점, 택시 결제액은 1,000원당 2마일을 특별 적립해줍니다. 신한카드의 아시아나 신한카드 에어 1.5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률이 가장 높은 상품입니다. 전월 실적 50만 원 이상이면 국내외 가맹점에서 결제액 1,000원당 1.5마일을 적립해줍니다. 하나카드의 인터파크 투어 아시아나 클럽카드는 모든 가맹점에서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1,000원당 1마일을 적립해주고 전월 실적 40만 원 이상일 때 인터파크 투어를 이용하면 1,000원당 2마일을 쌓아줍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중국 로봇 제조업체인 DST 로봇이 인수한 삼부토건이 중국 토목시장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삼부토건은 오늘 주주총회를 열고 중국 DST 로봇의 최대 주주인 류둥하이 회장과 홍콩 상장사 타이탄그룹 회장인 장 우이빙을 신규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중국과 홍콩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신임 이사들이 선임되면서 삼부토건의 중국 건설시장 진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26개월 만에 법정 관리를 졸업한 삼부토건이 본격적으로 중국 건설 시장에 진출합니다. 삼부토건은 지난달 18일 서울 회생법원의 허가에 따라 중국 DST 로봇 컨소시엄이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최대 주주는 기존 동부생명에서 DST 로봇으로 변경됐습니다. DST 컨소시엄은 유상증자 600억 원, 전환사채 228억 원 등을 통해 부채 비율을 낮추고 재무 건전성을 높였습니다. 삼부토건은 유상증자 이전인 6월 말 기준 자본 989억 원, 부채 2,643억 원으로 부채 비율이 267%에 달했습니다. 신규 자금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부채 비율이 150% 정도까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부채 비율 개선 등을 통해서 영업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향후 대형 SOC 사업 등을 수주함으로 인해서 삼부토건의 재건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삼부토건은 오늘 주주총회를 열고 중국 DST 로봇 최대 주주인 류둥하이 회장과 홍콩 상장사 타이탄그룹 회장인 장 우이빙을 신규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중국과 홍콩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신임 이사들이 신규로 선임되면서 중국 건설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DST 로봇은 제조 서비스업에 쓰이는 로봇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중국 최대 휴대폰 유통기업인 디신퉁그룹 등 다수의 중국계 자본이 이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본사를 둔 타이탄그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다목적 조선소를 갖고 있고 선박수리와 원유, 석유, 화학제품 교역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은 중국 토목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는 한편 공공공사 입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단말기 가격 경쟁 유도와 통신비 인하를 취지로 국회에서 단말기 자급제 법안을 속속 발의하면서 단말기 자급제가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단말기 자급제는 소비자가 휴대폰 개통과 별도로 단말기를 따로 구매하는 겁니다.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단말기 자급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이슈였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는 통신사가 단말기 판매와 핸드폰 개통 업무를 같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되게 되면 이 제조사와 하이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점들이 휴대폰을 판매하고 또 휴대폰 개통 업무만 통신사가 맡도록 분리하는 겁니다. 이 국회에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서 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단말기 자급제는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게 되면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를 통해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식이 확산될 거고 또 유심칩 교체를 통해서 언제든지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하기도 훨씬 쉬워질 거란 겁니다. 따라서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 모두 저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선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찬성 의견을 내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유영민 장관은 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자급제를 도입할 경우에 유통에서 손을 떼는 통신업체가 보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이에 따라서 25% 선택 약적 할인 등 할인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달 정부가 소비자단체와 전문가, 이 통신사업자협회와 함께 발족하는 통신비 절감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이 단말기 자급제 시행 여부를 다룰 예정인데 여기서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단말기 자급제를 둘러싸고 통신사부터 유통업계까지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완전자급제 도입에 긍정적입니다. 이 알뜰폰 사업자 역시 완전자급제가 도입되게 되면 통신 3사의 유통망 장악이 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알뜰폰 요금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통신업체들은 업체별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미묘하게 입장이 나뉘는데요. 이 SK텔레콤은 단말기 자급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박정우 SK텔레콤 사장도 지난 12일 국정감사에 나와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2, 3위 업체인 KT와 LG유플러스는 자급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인데요. 이 단말기와 통신사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뒤섞여 있어서 지금은 할인 경쟁이 좀 용이한데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되게 되면 통신 요금만 갖고 경쟁을 하게 돼서 업계 1인 SK텔레콤 중심의 시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걸 우려한 겁니다. 네, 어쨌든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통신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으로 보여지는데요. 유통 판매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2만여 유통 판매점들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이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과 수수료가 줄거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단말기 자급제는 조금 급진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기존 단통법을 개정해서 통신비 추가 인하를 이끌고 추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단말기 자급제 로드맵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도 제기가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제조사 간 가격 인하 경쟁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삼성전자 한국 총괄인 김진애 전무는 지난달에 갤럭시 노트 8 출시 행사에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만 스마트폰 가격을 낮게 책정하기는 힘들다면서 이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가격이 많이 내려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회사와 좀 온도차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단말기 자급제를 둘러싼 각계의 입장에 대해 이보경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일부터 오릅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8월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1.52%라고 공시했습니다. 작년 12월 1.56%에 이어 9개월 만에 기록한 최고치입니다. 9월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1.61%를 기록했습니다. 8개월 만에 올해 1월 기준 코픽스와 같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 역할을 하며 내일부터 시중은행의 대출 계약 때 상승분이 반영됩니다.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액이 4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에 5천만 원 넘게 예금을 한 사람은 총 54,172명으로 개인이 52,314명, 법인이 1,858개였습니다. 이들은 총 7조 3,191억 원을 저축은행에 맡겼는데 이 중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5천만 원 초과 예금은 4조 6,105억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 초과 예금이 4조 6천억 원을 넘어선 것은 2011년 1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려 5천만 원 초과 예금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회사 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로 조 회장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 비용 중 30억 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입니다. 경찰은 조 회장은 주요 피해자로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조 전무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방암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마라톤 대회 2017 핑크런이 어제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한국유방건강재단이 함께하는 핑크런은 유방 건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가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만여 명이 참가했으며 각 참가자가 낸 장갑이 만원 전액은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돼 유방암 환자의 수술비 지원과 검진 사업에 사용됩니다. 작년까지 핑크런에는 약 29만 9천여 명이 참가했으며 총 32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26% 오른 2,480.05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12일 종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2거래일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과로 사회라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유리 포털 네이버가 오늘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발자 회의 데뷔 2017을 개최하고 자사가 개발한 모델 9종과 어린이용 웨어러블 등 신기술과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무형의 인터넷 서비스 틀을 벗어나 하드웨어까지 제공하는 종합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하며 모두 사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12월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찌뿌듯한 하늘이 이어졌는데요. 제주도는 보시는 것처럼 잔뜩 흐린 하늘에 오후까지 비가 내렸고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대에도 남부와 제주도는 흐리겠고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서울과 대전 등 중부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이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져서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만큼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내일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고요. 모레 수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9도, 수원과 춘천 8도로 오늘보다 크게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구름 많다가 저녁 낮절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강릉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구름 많다 흐려지겠고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선박 운항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중반부터는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수요일에, 강원 영동은 목요일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